네, 전라도 자연환경연수원 한명근입니다. 제가 여기 초대된 이유는 전라남도 지정 환경교육센터가 3기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저보다 다른 기관에서 더 잘하시는 능력 있는 팀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는데 배려해 주셔서 제가 여기 나왔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어디까지나 제 소견이란 거 잠깐 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주제는 환경교육 사례와 향후 환경교육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잘 아시기 때문에 2020년도에 발표된 전국 시도교육관 협의회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자료 및 또 환경부에서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서 나온 내용과 이 자리가 정책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그냥 전남 환경교육 현장에서 생각하는 내용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의뢰받은 게 전라남도 자연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뽑아봤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저희가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와 도지정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3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같이 찾아가는 환경보전 실제 순회 교육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까지 도청에서 주관하여서 각 센터의 북부, 서부, 동부권으로 하여 일회성 교육으로 자율주제로 했는데 올해부터 좀 바꿔보기로 해서 센터들이 주관이 돼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학교 대상으로 1회 교육이 아닌 2회, 4회, 8회 교육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고요. 또 대주제 2개를 선정해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 프로그램으로 동일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1, 2월 달부터 준비해서 개발하고 전문가의 검수까지 맞춰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담당 교육 지도사들이 워크숍을 진행한 후에 3월부터 수능 교육을 운영하였는데 처음부터 3월부터 6월까지는 전혀 교육을 운영하지 못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자체에서도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고요. 저희 자체에서 괜히 저희 가서 코로나가 걸렸다 하면 그만큼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에 대한 학생 설문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유의미한 의미가 나왔다는 것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교사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청 교사 선생님들에서 교육 후에 온라인 선물을 진행하였고 또 따로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3개로만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와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좋았다. 학교에서 준비하기 버거운 것들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줘 고마웠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지만 좋긴 하지만 강사님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질문을 받아주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과 언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 전달 수업으로 끝났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올해 비대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면 교육이 어렵게 되어서 현장 체험, 숲 체험, 텃밭 가꾸기, 수생태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교육 그렇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환경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비대면 환경교육을 준비해서 환경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환경 관련 직업 또 재활용을 제작하여 체험 물품도 모든 분량이 개인별로 할 수 있게 구성하여서 학교를 보내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연수에서 하는 것들은 환경교육 집중 프로그램, 찾아와서 하는 1박 2일, 2박 3일, 또 전라남도 교원 및 환경지도사 대연수로 환경교육 직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초, 중, 고등학교 교원 대상으로서 환경교육 직무연수를 매년 운영하였고 이는 전라남도 교육연수원에서 모집했을 때 특수기관을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환경 및 과학 관련 기관학, 대회 및 현장 체험 교육 등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저희 연수원에 대한 소개고요. 지금부터 제가 저희 의견을 발표하고 싶어서 환경교육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소견이기 때문에 커다란 뭐 거기에 대한 반발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만 노력해야 하는가라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이런 토론에 보면 교육청에 바라는 것들은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뭐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보면 환경 분야와 더불어서 모든 분야는 유초등 시절부터 교육을 받아야 효과가 좋다는 의견이 다수의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도 학교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많은 시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하고 있을 텐데 반대로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학교에 수많은 공문이 오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악교육부터 시작해서 진로교육, 환경교육, 컴퓨터교육 등 많은 신청 공문이 오고 하는데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 수업 시수는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한계가 있어서 환경교육에만 할애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교육을 위하여 외부로 나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게 현재 입장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입시가 학생들의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입시 관련 사항 아니면 다른 교육하기가 더욱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국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운영하기 어려움에 대한 의견에서 가장 많은 것은 입시 위주의 구성된 체계이고 두 번째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자료의 부족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본다면 입시 위주의 학교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자료 부족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사회환경단체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교육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은 스스로가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많은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제가 호남권 권역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분류해서 2019년도에 한국환경교육학회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80% 이상이 식물교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관에서 거의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생태교육, 올해도 생태교육, 내년에도 생태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 환경교육을 학교에서만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부나 교육청에 관심을 가져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앞서 말했었던 것처럼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막 그렇게 요청이 오는 거고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교육 공무원도 아니고요. 대변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남교육청에서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교육청이라고 예시를 들어는 서울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판단해 볼 때 학생들이 많아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여서 과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전남교육청이 그 두 교육청에 비하여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못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저희는 알려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냐면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수요자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코로나19도 환경 파괴로 인한 대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큰 사건의 문제에 심각성을 알리하고 또 직접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교육으로 교육 수요자에게 교육 수요자 요구에 맞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하여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 짓는 시점으로서 몇 가지만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보다 지금 환경교육 방법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첫 번째, 환경교육은 사회 환경교육 단체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온라인 교육으로 급속하게 변화되었는데 환경교육도 온라인 교육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학생들 수준,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 네 번째, 사회환경 지도사들도 각 주제별 교육 전문가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환경교육은 학교 선생님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면 연수원 교수부 직원들만의 전용 프로그램이 아닌 누구나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지도안을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를 만들어 학교에서 요청한다면 제공해 주거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환경과 교육은 공익의 범위이기 때문에 환경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좋은 자료를 공유하여 직접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지도안을 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온라인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논의만 되었던 온라인 교육이 급속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들도 나오는데요. 향후 더 빠르게 문제점들이 보완되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화상 교육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교육 기관에서는 학생들과 직접 실시간 쌍방향 화상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학교에 영상을 보내 진행하고 있는데, 올 초만 해도 환경교육 기관에서도 교육 동영상을 제작이 어렵고 갈피를 못 잡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영상 제작 업체와 협력하여 많은 동영상이 제작되면서 수준 높은 영상이 교육 현장으로 나오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고, 더 나아가 직접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나가야 교육 수요자들의 요청에 부합할 수 있고요. 머지않아서 교육청에서 교원들에게만 오픈된 온라인 플랫폼을 외부인에게 한시적으로 접속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진행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상황에 준비해야 되고요. 세 번째, 학생들은 눈높이 최첨단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은 가을이 갈수록 높아졌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미 AR, VR 이런 데 익숙하고 코딩으로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환경교육은 대부분 현실은 가서 PPT를 만들어서 강의식 하고 체험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만 끝내고 오는 것이 대부분들입니다. 이에 대한 발맞춰서 AR, VR 교육도 같이 나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 환경 지도사들의 역량이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기후변화도 중요하고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학 교육과를 전공하여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기 어려워서 기피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중학교 수준만 되더라도 지구 환경 시스템에 대해서 다 배우고 있는데, 수업에서는 아이들의 질문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 과연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서도 한 강사가 하나의 전문가로서 기후변화 아니면 미세먼지 아니면 식물 아니면 해양 생태계 있는 각 주제별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향후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